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게 배우는 시사와 상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정치 경제편, 그 다음에 법률 의학편, 그리고 인문학, 사회, 그리고 문학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라든가 아니면 신문을 읽어볼 때 사실은 그런 용어 때문에 어려워서 막힘이 생기거라든가 또는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안 나와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쉽게 배우는 시사와 상식, 말 그대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자팍다식하게 다양한 학문을 이렇게 고루고루 가장 필요한 필수 용어들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재밌게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쉽게 배우는 정치와 경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어떤 학문을 좀 이렇게 재밌게 배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원리에 대해서, 이 정치가 어디서 유래가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이 이제 탄생이 됐는가, 그리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역사적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과 원리를 좀 정확히 아시면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재밌게 터득할 수가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치의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일이다. 예, 그래서 나라와 관련이 돼 있고 권력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치에서 이 나라, 그러니까 권력에 해당되는 거, 어떤 식으로 권력이 분립돼 있냐 또는 권력을 지배하는 체제가 1인이냐 아니면 좀 나눠져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권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게 필요하겠죠. 예, 이런 선거의 종류라든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선거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알면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꿰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나오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고요. 이게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정치 용어의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시간이 이제 되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또, 검정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이 바로 빨간색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치 얘기를 했을 때 그 권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권력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그 1인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분산돼 있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통령제와 의원제 또는 의원 내각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거, 권력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의 어떤 권력을 조금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예전에 4세기 이후에 로마에서 그 공화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원로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파생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년이죠. 그리고 이 직선제와 간선제는 제가 선거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할 수 있냐, 아니면 그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대의 정치랑 또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직선제이죠. 직선제이면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선거구를 통해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거구는 뭐냐면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포구에서 어디 갑구, 을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구이고요.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가 유착돼 있다. 굉장히 나쁜 의미죠. 사실 이제 정경유착의 폐해가 굉장히 많죠. 왕정은 예전에 이제 대통령제를 얘기하는 거죠. 군주, 왕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의결이라는 부분. 의결은 뭐냐면 토의나 회의 같은 데서 그 이제 찬반 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찬성표가 많이 나왔을 땐 가결이 됐다라는 말을 쓰고, 부결은 뭐냐면 반대표가 많이 돼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 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때 부결이라는 말을 쓰죠. 보궐선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 여러 뭐 의원이라든가 이런 걸 뽑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그게 이제 부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시 보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궐선거는 보충선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경선이랑 공천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자, 선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회에서 그 국회의원이 이제 입법부를 행사를 하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삼권 분립이란 말을 먼저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 나눠져 있어야지 정확히 어떤 그런 연결고리라든가 또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협력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부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입법부는 뭐냐면 그 법을 의결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부는 그 살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사법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그러니까 법을 통과를 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재판을 하고 뭐 심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은 뭐냐면 경선과 공천이란 말이 있는데 공천은 공개 추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선거구에 나와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면 그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에서 추천을 해야 돼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경선은 선거에 경합하다. 선거에서 이제 그 누가 이제 뽑히는 거에 대한 뭐 다툼을 하다 경합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공천을 통해서 경선에 나가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비례대표란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회의원을 선거구에서 뭐 마포구 갑구, 뭐 마포구 을구에서 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 의석수가 많은 경우에 거기에 그 뭐랄까요? 더 이제 그 국회의원 의석수를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공천이라든가 경선을 통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에 이제 비례대표에서 당선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기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인선이란 말이 있고 비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인선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사람을 뽑는 거고 보통 이제 대통령이 누구를 인선했다 뭐 그런 말을 쓰는 거죠. 비준은 의안을 상정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을 때 비준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람에 해당되고 이거는 의안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닉슨 독트린이란 말은 미국의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냉전 시대라고 하죠. 소련과 그 당시에는 구소련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냉전 시대를 이제 종결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각자의 나라가 자치적으로 그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게 닉슨 독트린이라는 거고. 그리고 선거 공영제는 선거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와 공영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죠. 함께 이렇게 다스린다, 관리를 해준다라는 개념이죠.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가 법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죠. EU는 유럽연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엔은 뭐 유엔 사무총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기구를 얘기하는 거고 유니세프는 유엔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